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치료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란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질 경우 외도 사건에 대해 자녀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을 수 있기에, 혹은 자녀가 외도 행위자에 대해 배신감과 적대감을 가질 수 있기에, 그리고 그로 인해 자녀에게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분노조절장애 등 각종 신경증이 발생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기에 배우자의 외도 사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되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부부가 상처 치료를 하지 않고 부부의 감정 노동과 연극으로 자녀를 기만할 경우 무덤까지 그 비밀이 유지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들은 큰 충격과 상처도 받지만 그건 못지않게 학습된 무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쇠사슬로 묶어서 키울 경우 나중에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자유롭게 쇠사슬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무기력을 학습한 상태의 인지구조나 인식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상처 치료 없이 무기력할 경우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학습된 무기력을 배우죠. 이에 자신도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할 경우 일어날지도 모를 배우자의 외도 앞에서 자신 부모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거나 무기력하게 상처와 아픔만 맛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죠. 이런 점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혹 결혼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하면 어떻게 하지라며 지속적인 불안감 속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말이 씨가 되듯이 실제로 이런 결혼 생활에서 외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제가 외도 상담이나 부부 상담하며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부모의 외도 경험을 물어보면 상당수의 부부가 어릴 때 혹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외도 사건과 직면한 경우가 있었다고 고백하죠. 그럼 그 당시 부모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는 매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참고 넘어가면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활치 못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녀는 학습된 무기력을 맛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녀가 결혼 후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할 경우 부모와 같이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상처 아픔은 곰고 골맞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상담치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 못지않게 그 자녀에게 이미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저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는데요. 비록 배우자가 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처 치료를 통해 부부가 외도를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고 말하죠. 이는 부부가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고,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기에 외도 직면 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이혼을 하느냐 아니냐와 무관한 문제죠. 왜냐하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먼저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외도 경험을 한 자녀의 경우 결혼 후 질투형 망상장애가 있는데요. 쉬운 말로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있는 것이죠. 이는 원가족에서 잉태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상장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상상을 넘어 망상까지 가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질투형 망상장애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모의 외도가 몰고 오는 나비 효과가 학습된 무기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형 망상장애까지 생기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상처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도는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상처 치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 이혼할 것인데 치료는 무슨 치료라고 말하며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 치료하지 않는데요. 부부는 이렇게 해서 헤어질 수 있으나 자녀의 인생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죠. 그 부메랑은 부모에게 되돌아옵니다.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정서적 폭력으로 부모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부모를 고독하게 만들거나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결혼 생활이 불안정함으로써 인하여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흔하죠. 한편 부모의 외도는 자녀에게 외도 대물림을 몰고 오는데요. 실제 상담 사례 중 부모의 외도를 경험한 경우 그 자녀가 결혼 후 이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따라서 결혼 생활 중 외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를 개별 상담해 보면 외도에 대한 경각심과 인지 감수성이 낮으며 자신의 외도 행위 발각에 대해 재수나 운이 없어서 배우자에게 외도 행위를 들켰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성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외도 피해자가 까칠하게 문제를 만든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외도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 외도 피해자의 성격을 운운하거나 외도 피해자가 개인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한다면서 덤터기 혹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의 원가족사를 보면 부모의 외도를 경험한 경우가 흔하죠. 즉, 부모도 외도하였는데 라며 부모 사례를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에게 외도 사건이 있었지만 외도 피해자가 참았다거나 문제하지 않았다며 확증 편향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이죠. 이런 모습과 태도는 외도 피해자를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외도 발각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외도는 자녀에게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상처에 대해 치료하지 않고 부부가 무기력에 빠진 모습을 보여줄 경우 학습된 무기력을 자녀에게 전이할 수 있죠. 아울러 외도 직면 후 질투형 망상장애가 있는 경우 이건 역시 자녀에게 전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 치료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삶과 결혼 생활에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부의 외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무관하게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는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셔서 외도 직면 후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